안녕하세요. 네, 일요일인데 다들 많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29기 감정평가사 최시은이라고 하고요. 네, 29회 때 운이 좋게도 실무수석을 해서 이렇게 또 수험생분들을 뵐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 앞으로 이제 1시간 동안은 제가 공부 특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2시부터는 이제 앞으로 최신 기출 순으로 해서 한 10회 분량 정도 이제 특강을 할 거니까 제가 일요일에 일부러 잡은 이유는 사실 토요일에 스터디 하신 이후에 되게 많이 지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 이맘때쯤부터 일요일에는 간단하게 사실 다른 학원 문제를 좀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별 스터디로 일요일에 간단하게 목차라도 잡는 연습을 하고 나면은 그래도 일요일을 좀 허투루 쓴 것 같진 않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적어도 그게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수험생분들 중에 좀 힘드시겠지만은 뜻이 있으신 분은 아마 일요일에 와주시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일요일로 잡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공부 방법 특강을 사실 이렇게 다른 분들 아마 강사분들 그 특강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그렇게 크게 대동소이할 것 같긴 하는데 좀 뭔가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많이 떨어가지고 네. 우선은 실무는 일단은 기본 내용을 좀 숙지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빠르게 답안에다가 녹여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과목이세요. 이론이나 법규는 좀 어느 정도 암기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실무는 매번 이제 새로운 부동산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보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암기로 좀 해결되기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0분 동안 잘 대처하시는 게 좀 아무래도 고득점으로 연결되는 방향이다 보니까 좀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잡고 가야 본인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을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일단 제가 초시생분부터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본 논점을 숙지한다는 얘기는 이제 저희 처음 이제 실무라는 걸 접하시면은 뭐 문제 기본서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서에서 이제 처음 이제 정의에 대해서도 배우실 거고 뭐 어떻게 평가 방법이 이루어지는지 뭐 그런 기본적인 플로우를 여기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기본서에 있는 아이고 제가 글씨를 진짜 못 써요. 기본서에 있는 그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차를 이거를 이제 논점별로 기본 목차를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이미 다들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잉?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그다음에 뭐 가끔 쓰긴 하지만 뭐 조성원가법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상가액 조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뭐 이런 플로우 당연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토지뿐만 아니고 건물에도 해당이 될 거고, 그다음에 조금 약간 삼방식 중에서도 수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플로우가 워낙 좀 복잡다양하다 보니까 뭐 직접환원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DC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목차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은데 다 좋았다. 잠시만요. 이런 기본적인 목차를 알아야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목차에서 이 자료가 이 논점에 쓰이는구나,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구나라는 방향을 잡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시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문제풀이에 녹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어떤 문제집이건 간에 문제를 푸시면서 기본적인 논점부터 해서 이제 심화적인 것까지
이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숙달을 하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00분 안에 문제를 푸는 거를 하셔야죠. 100분 안에 답안 완성을 하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을 혼자 돌리시거나 아니면 뭐 개별 스터디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저같이 이제 특강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이 시간에 한번 기출을 풀면서 기출을 접근하는 법을 좀 배우신 다음에 그다음에 또 매주 스터디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터디에서 나오는 100분 동안 문제를 돌리시면서 이제 실전 감각을 계속 익히시는 거죠. 내가 100분 동안 어떻게 하면 답안을 완성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접근을 하시고 이 정도 하시면은 이제 웬만한 내용들은 다 아시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논점을 다들 당연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이런 거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 모두가 알지만 그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점수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이제 오답 노트를 통해서 내가 왜 최고 답안보다 어떤 점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득점을 이거밖에 못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혼자 복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자료가 나오기도 해요. 이런 새로운 자료를 접했을 때 나는 이제 이거를 실제 현장에서 접하게 되면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아마 스터디 때는 처리하시기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복기를 하실 때는 아, 새로운 자료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거를 이제 해당되는 기본 목차에다가 이 자료를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거를 반복 숙달을 하면 하실수록 시험장에 본인만의 이제 오답 노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시험장까지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을 골라서 가져가시면 그게 바로 서브가 되는 거고 단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통해서 많이 저는 좀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항상 뭔가 상담을 받을 때마다 이걸 꼭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충 보자면은 기본 내용은 우리 또 평가사니까 부동산적으로 접근하자면요. 기본 내용은 땅이 되는 거예요. 토지. 그다음에 논리는 골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답안 완성하는 거는 이제 스킬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마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뼈대를 만들고 내용을 완성을 시키면 건물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특히 이 논점별로 기본 목차를 만드시고 문제풀이를 하실 때마다 이거를 왜 이 순서로 풀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조문 같은 거나 그다음에 기본서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내용을 논리적으로 가장 잘 담았기 때문이거든요. 분명히 시간적으로 그 순서가 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왜 기본서에서 이 순서로 배치가 됐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보시면은 사실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은 이론이나 법규에서 이론에 이제 그런 뭐 부동산 가격에 관련한 거랑 그다음에 시장 뭐 등등 해가지고 그거에 관련한 플로우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아, 이런 흐름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법조문 같은 것도 한 번이라도 더 볼수록 법규에서 관련한 논점에 관련한 법 규정을 연결지어서 외울수록 법규의 완성도도 더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초시생분 혹시 계실까요? 초시생분은 안 계세요? 그러면 2년차 분은 혹시 계실까요? 2년차 분들. 2년차 분들 그 문제 지금 한 1, 2번 정도는 완성하시는 정도시죠. 한 3, 4번까지는 힘들 때도 있고. 그죠? 근데 요 정도 되시면은 이제 지금쯤에는 이제 앞으로 100분 내에 100점을 향해 달려가시는 시기인 거고 지금 솔직히 완성을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좀 잘 못하면은 그 매주 이제 스터디 때마다 물론 멘탈도 나가긴 하는데 그때마다 아, 오늘이 시험 날 아닌 게 어디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100점을 저 사실 이론하고 법규도 오픈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픈북 할 때마다 내가
100점을 시간 내에 시험 당일날 완성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멘탈 관리를 좀 했거든요. 좀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대처하는 거를 계속 매주 와서 연습은 하지만 내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매주 좀 훈련하는 연습으로 좀 삼아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럴 때는 기본서 내용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잡아가시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 정의, 조문, 그다음에 실무 기준, 그다음에 해설서 내용들 뭐 이런 거를 이제 본인만의 서브를 만드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게 조금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주하는 문제들을 그쪽으로 갖고 와서 옆에다가 조금이라도 각주를 달거나 뭐 본인만의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에너지가 좀 덜 드는 방향으로 하시되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6월쯤 되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내가 시험장에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게 뭔지를 계속 보완을 해가셔야죠. 이제 좀 내가 몰랐던 논점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다 보면 회독수도 늘고 자연스럽게 이게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 공부 방법 관련해 가지고 연반추 학습법 뭐 해가지고 뭐 10회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다 암기가 되고 뭐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라는 뭐 학습법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되게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10회독을 할 수 있게 대신 이게 10회독이 이게 내가 오늘 1회독을 뭐 2달 안에 다 끝내겠다. 뭐 2회독을 뭐 얼마만큼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좀 스트레스가 많이 압박이 오기 때문에 대체로 그리고 가속도가 붙거든요. 1회독에서 2달 걸렸으면은 2회독, 3회독 할 때는 2달보다는 조금 덜 걸려요. 한 달 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4, 5회 정도 되면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한 달 전후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모르는 부분들만 보이거든요. 회독수가 증가할수록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마지막 날에는 거의 1회독을 하루 만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론도 그렇고요, 법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내가 본 게 있는데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시험장을 가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혹시 뭐 동차생분 계실까요? 그러면 이번에 1차 보셔야 되는 분들 아무래도 오늘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동차생분이 계시다면은 1차를 4월 2일에 보시고 그다음에 4월부터 6월 동안에는 100분 동안 문제를 푸는 실전 감각을 쫙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정말 단기간 내에 집중하시면 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동차로 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 서브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으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 나가시면은 이제 그 감각이 금방 돌아와요. 예전에 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보완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출은 진짜 좋은 문제가 많거든요. 되게 평가사님들이 오랫동안 고민하신 부분들을 본인이 고민했기 때문에 고민한 만큼 제일 잘 알아서 이걸 문제로 내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출제자의 의도가 있어요. 반드시 문제를 그 순서대로 낸 이유도 있고요. 이 논점을 왜 냈는지에 대한 의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문제를 딱 받으시자마자 왜 냈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럼 되게 문제 접근할 때 왜 냈지? 그러면은 조금은 힌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방향인가 보다라고 어림짐작으로 풀다 보면은 의외로 쉽게 풀려요. 어려운 것 같은 부분들도.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출을 전 되게 반복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동차 합격하기 전에 2년차 때도 많이 풀었고 동차 합격할 때도 많이 풀어서 한 10년치 정도는 진짜 거의 10번 정도 풀었거든요. 거의 매일 아침 9시에 딱 스터디 가가지고 100분 동안 딱 풀고 논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는데 이때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사실 얼핏 외워져요. 사실은 외워지긴 하는데 절대로 답을 외우시면 안 돼요. 답을 외우시면 안 되는 이건 정말 진짜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새롭게 다시 접근하셔야 돼요.
물론 알겠죠. 아, 내가 저번에 이거를 뭔가 놓쳤는데, 저번에 이걸 놓쳤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그때 왜 그걸 놓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복기를 좀 하시면서 해야지 암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저도 그건 알아요. 뭐 23회의 문제 1번이 논점이 뭐였다라는 것 정도는 알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답이 얼마야. 근데 답을 외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논리를 고민을 하셔야지, 매번 기출 접근하실 때마다 논리를 고민하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답은 요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는 기출 돌리시는 게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러면 내가 저번에도 푼 답안이 있을 거고 이번에도 푼 답안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반복적으로 풀면 풀수록 그 기출 하나에 내가 그 해당되는 논점을 뭘 놓쳤는지를 매번 보이거든요. 이번에는 알았는데 이번에 이걸 놓쳤네라는 거를 이제 보완을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풀수록 회독수도 당연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법조문 한 번 더 보고 실무 기준 내용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진짜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출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다른 학원 문제 푸는 것도 좋기는 하는데, 다른 학원 문제 푸는 거는 사실 좀 그 해에 맞는 뭔가 약간 트렌디한 거, 뭐 브리타스러운 거, 그런 거를 보고 싶으면은 다른 학원 문제를 보셔도 좋은데, 저는 그래도 백투 베이직이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은 특히 이제 강사님들마다 최고 답안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 예시 답안들도 다 있고, 그다음에 가끔 이제 수석이나 뭐 이제 복귀하신 분들 답안들도 올라오니까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하면은 이 사람은 같은 한 문제를 놓고도 이 사람은 이렇게 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봤고, 심지어 가끔은 강사님들마다도 표준지가 갈리잖아요. 왜 갈렸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면은 본인만의 목차가 생기거든요. 본인만의 논리가 생기고,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몇 회의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 강사님은 이렇게 접근했지만 나는 이 강사님 거를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해서 이걸 이렇게 가봐야겠다라는 식으로 이거를 하나의 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은 본인만의 마이 베스트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10개년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게 좋은 게, 그럴 때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풀 때마다 여기에 계속 내용을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무래도 문제 고민을 한 번 더 해볼수록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좀 판단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저는 좀 그게, 그래서 저는 좀 이거를 본인만의 이걸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강사님들 답안을 얼추 따라가게 되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강사님의 답안을 그대로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왜 이 강사님은 이렇게 접근했는지를 한 번만 고민을 해보시면은 조금 이런 기준을 잡으시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장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으니까 그 득점 같은 거 이제 가지고 오셨을 거고, 산인공 가셔가지고 본인 답안을 열람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혹시 열람하신 내용을 전 나와가지고 다 썼거든요.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목차를 잡았구나라는 거를 외우고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그거를 가지고서 1년 내내 고민했던 것 같아요. 28회 시험 때 제가 총점 1점 차이로 떨어졌어가지고 왜 떨어졌는지를 2번을 가가지고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 번 갔다 왔을 때 그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가서 보니까 제가 법규에서 좀 잘못 생각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반복을 하고 내가 왜 틀렸는지를 계속 1년 동안 고민을 하니까 그게 좀 저한테 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런 저주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작년에 안타깝게 떨어진 사람들은 내가 작년에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장수생이 된다라는 그런 막 저주 아닌 저주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너무 무서워해서 좀 그거를 많이 경계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마 본인만의 곤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만의 이게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떨어진 이후에는 내가 어딘가 잘못된 습관이 있다라는 거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그래서 저는 펜도 바꿨고요.
그다음에 문제 보는 그 루틴 같은 것도 한번 바꿔보고, 그다음에 좀 약간 그런 식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실제 어디서 훈련을 했냐면은 매주 스터디 가가지고 이번 주에는 요거 한번 다시 해볼까? 이번 주에 요거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100분 동안 대처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매주 스터디 참석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마 어제도 다녀오셨을 텐데 좀 스터디를 적어도 강평은 나중에 듣게 되더라도 그 300분 동안은 정말 시험장에 왔다라는 느낌으로 열심히 푸셨으면 좋겠어요. 오픈북을 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이제 복기를 하실 때 스터디 문제에서도 요즘 문제별로 이제 득점률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장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득점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보통 득점하는 게 대체로 이제 100점 만점에서 100점 중에 요즘은 옛날에는 조금 들쑥날쑥했는데 요즘은 그냥 문제 1번은 40점, 문제 2번은 30점, 문제 3번은 20점, 문제 4번은 10점. 대체로 요즘은 이렇게 가는 걸로 추세가 얼추 확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체로 다들 아시잖아요. 답안 분량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차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런 것 정도는 대충 다들 아실 텐데, 여기서 내가 40점 중에서 몇 퍼센트를 득했는가, 30점 중에서 내가 몇 점을 득했는가, 20점 중에서 몇 점을 득했는가, 10점 중에서 몇 점을 득했는가, 이걸 꼭 보세요. 이제 산인공 가시면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갔을 때 문제 뭐 실무 문 1, 문 2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은 두 분이 채점을 하신대요. 그래서 두 분이 채점하신 합산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나누기 2를 하면은 내 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여기서 그럼 몇 퍼센트를 득했지라는 거를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40% 정도면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알았고 적어도 아주 틀린 말은 안 했다라는 얘기고요. 50점은 약간 좀 출제자의 의도에 조금 더 부합된 그런 답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완성도가 있다. 그리고 60점은 출제자가 의도한 바가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자료를 정말 반영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반영한 완성도 있는 답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70점이 아마 만점 수준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만점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때 접근하셔야 되는 게 다 같이 잘 본 경우하고 다 같이 못 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잘 본 경우에는 처음에 1차로 채점을 하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끌어올려요. 이걸 상향 조정을 하는데 이 상향 조정할 때 조금이라도 기본 내용을 목차화 시킨 사람들이 좀 더 가산점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복귀한 답안에서 목차를 되게 많이 잡았거든요. 좀 그게 어쩌면 좀 도움이 됐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29기 때 그 약간 채점 끝나고 약간 얘기가 돌았던 게 뭐 채점을 다 하고 나니까 40점 넘은 사람이 뭐 100명이 안 됐다더라. 그래서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32회 같은 경우에는 실무수석분이 50점이 아마 안 되든가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아마 대체로 다들 비슷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상향 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매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스터디에서 내가 40점을 득했는지 아니면 그보다 미만이었으면 내가 어디서 부족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점수를 득하지 못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아마 좀 아예 접근이 잘못됐던가 뭔가 완성을 못했던가 약간 그런 거일 테니까, 혹시 답안을 완성했는데도 내가 40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다는 거는 어딘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니까 그거는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이거를
그래서 매번 복귀할 때마다 최고 답안 나오면은 최고 답안하고 많이 비교를 해보세요. 본인 답안을. 그러니까 비슷한 목차인데도 나는 왜 이 사람보다 점수를 덜 얻었지? 아니면 강사님 답안을 보면서 나는 분명히 똑같이 표준지 성정했고 시점 수정 안 틀렸고 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굳이 틀린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다르지? 라는 그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복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주 시험장에서 진짜 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남들보다 어딜 좀 더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시험이 브리타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브리타는 어차피 저도 모르면 남도 몰라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이럴 때는 기본적인 목차라는 게 우리 브리타여도 대체로 어떤 논점인지는 알잖아요. 이 해당되는 논점에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다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백투 베이직으로 가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접근을 하면은 문제를 적어도 3번에서 5번은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음절 단위별로 끊어서라도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도대체 이 문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적어도 그러면은 알맹이가 뭔지는 대충 짐작이 와요. 그러면 이 알맹이를 왜 이렇게 냈을까? 왜 이렇게 냈고 그럼 나는 이걸 이제 풀어나갈 키가 이 뒤에 자료에 뭐가 있는지를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문제 안에 힌트가 있거든요. 이 힌트를 자료하고 연결을 지으시고 아, 이 흐름이구나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브리타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시험장에서 다 같이 당황했을 때 뭐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써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만약에 상향 조정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은 이거라도 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산점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은 브리타를 마주했을 때도 조금 덜 당황하실 것 같아요. 저는 시험장에서 물론 당황하는 거 다 나오거든요. 그때 적어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라는 거를 본인이 연습을 많이 해두시고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시험장에서 이걸 마주하셨을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0분 동안 문제를 풀 그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마 대체로 다들 습관이 이미 잡혀 있으실 텐데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실 때 이제 파분 검사를 하잖아요. 파분 검사를 할 때 쓱쓱 넘기시면서 대체로 그 키워드는 알잖아요. 아, 문제 1번 뭐 나왔다. 3번 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캐치는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그 파분 검사하고 그 진짜 찰나거든요. 되게 잠깐 그 문제 딱 그 차임벨 울리기 전까지 그 전 사이에 아, 내가 뭐가 나왔으니까 나 이거 법조문 뭐고 뭐 써야 되겠다. 아니면 뭐 이런 흐름으로 봐야겠다라는 거를 보시면서 내가 자신 있는 논점인지 아니면 브리타인지 그거를 먼저 캐치를 하시고 차임벨 딱 울리시면 이제 바로 넘기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100분 중에서 처음 15분에서 20분은 자료를 정말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때 봐야 되거든요. 이때 얼추 내가 무슨 키워드, 논점이 나왔다라는 것 정도는 알잖아요. 그럼 이때 이거를 이제 문제 1번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거래, 기준 시점 뭐 부동산, 복합 부동산인지 뭐 구분 소유 부동산인지 뭐 이런 것 정도 캐치를 하시고 자료를 넘기실 때마다 처리를 하는 거죠. 아, 표준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회 같은 경우에는 일상 업무지대 그다음에 복합 부동산 오피스 빌딩
이거거든요. 요거를 캐치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표준지 선정할 때부터 이 자료를 처리하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뭐 가나다 이렇게 있으면은 일상이잖아요. 그러면 뭐 3종 일상이면은 먼저 동그라미 업무용인지 상업용인지 뭐 아니면은 얘 같은 경우 이제 업무지대가 중요하다 보니까 업무지대인지 아니면 후면지대인지 뭐 이런 것 등등 이거를 아예 넘기시면서 이 20분 안에 이거를 캐치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기계적으로 처리해 주셔야 고민할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생각을 좀 덜 해도 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이 15분에서 20분 사이에서 빨리 캐치하고 세부적으로 계산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요 정도 자료 처리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밖의 요인치 선정할 사례는 뭐 목적, 뭐 그다음에 일상, 업무지대,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시점 뭐 등등 해서 바로바로 아 그럼 이거네 이렇게 해서 표시를 이렇게 하고 넘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의 양이 방대한 경우에는 우선은 그 자료 옆에 자료 6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뭐 적혀 있죠. 뭔 내용인지를 파악하시고 아 그럼 적어도 자료 6은 앞에 문제에 어디 물음쯤에서 쓰면 되겠다 아니면 어디쯤에서 쓰면 되겠다라는 것 정도만 캐치해 주시고 우선 나중으로 넘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주시고 특히 문제 1번을 이거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양도 양이고 제일 이게 득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문제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 얘에 좀 더 집중한 게 좀 더 효율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써주세요. 그래서 문제 1번 자료 양이 오히려 많으면 차라리 나은 게 시간 관리만 잘하고 완성만 하면은 얼추 남들보다는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료가 좀 빈한데 뭔가 서술도 많고 그런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더 힘들어요. 남들하고 차별화되는 뭐 부분을 만들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이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최대한 많이 자료를 처리하시고 이 논점으로 가면 되겠다, 이 플로우로 가면 되겠다라는 거를 캐치하시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목차는 이미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냥 물음 하나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실 문제 1번보다는 자료 처리가 조금 자료 양 자체가 워낙 좀 차이가 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시간을 덜 투자해야죠. 문제 1번보다는 확실하게. 대신 얘도 이제 강도는 낮지만 얼추 목차는 외우고 이 자료는 여기서 쓰면 되겠다. 이 정도는 캐치하시고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문제 순서를 아마 보통은 문제 1번을 먼저 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가끔 문제 4번이나 3번이 조금 더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문제 2번 먼저 푸는 건 조금 비추해요. 왜냐하면 문제 2번은 사실 좀 30점이라서 살짝 애매하거든요. 그 뭔가 그 에너지 투입량이 문제 1번만큼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다른 두 문제보다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포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제 2번이 정말 내가 진짜 잘 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은 저는 뭐 문제 3번이나 4번을 먼저 푸시거나 아니면은 문제 1번을 먼저 접근하시거나 이거는 그러니까 제 그냥 기본적인 그냥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경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거라서 그때그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1번이 아니고 문제 3번이나 4번을 먼저 풀게 되는 경우에는 타임워치를
스톱워치를 정말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간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완성도죠. 왜냐하면 문제 1번을 제치고 선정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자신감 있게 많이 써주셔야 되고 대신 그러면서도 시간 관리에는 유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문제 1번과 문제 2번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문제 하나가 남아 있으니까 너무 전력 투구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목차를 꼼꼼히 잘 잡아주시면서 틀리지 않게 내가 정말 틀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쪽으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자료 처리를 해주시고 문제 1번부터 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한 60분에서 한 70분? 이 정도까지는 문제 1번을 완성해 주셔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 푸는데 지금 들어가는 시간이 40분 정도잖아요. 거의 답안만 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쓰다가 살짝 삐끗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문제 2번이 한 잠시만요.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이 정도 하시고 이제 문제 2번을 이제 한 80분에서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한 걸 까먹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문제 2번을 완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문제 3과 문제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흐름을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1번 정도만 계획대로 해주시면은 이 뒤에 순서가 어찌 되건 간에 완성은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하실 수, 제가 시험장에서 이 정도까지 대처를 하시면은 이 뒤에 접근하시는 거는 자료 처리가 얼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빨리 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순서를 뭐 3, 4번을 아예 먼저 완성하고 문제 2번을 나중에 완성하든가 아니면은 4번, 2번을 먼저 하시고 문제 3번을 마지막에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지우지 말고 저걸 지워야 돼. 우선은 제가 설명드린 거는 기본 목차를 오답 노트에다가 녹여내시면 되거든요. 오답 노트를 쓰시면서 기본 목차를 이 안에 적으셔야 추가적으로 뭔가 새로운 자료가 들어올 때 옆에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아예 그 맨날 짜투리 그런 답안 남는 거에 링제본을 해가지고 여기 링 하나 달아가지고 펀칭해서 그때 그 논점을 제일 큰 목차를 잡고 그 다음에 기본 목차를 써주고 여기에 매번 오답 노트 내용을 추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날은 뭐 너무 이제 그거 쓰다 보면은 양이 막 부족해요. 아니면은 이걸 관련해서 뭔가 판례 내용이 있다든가 뭔가 좀 자료 제공해 주신 부분 중에 내가 기억해둬야 될 것 같은 거 근데 풀 센텐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문장으로 봐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을 줄 때는 이거 다음 장에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만 뭐 오려 붙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다시 링제본 해가지고 같이 얘를 펀칭을 해놓으면은 그때 이걸 넘기면서 아 요거 관련한 거 여기 판례 이런 거 있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하시면서 저번에 쓴 게 너무 꼬질꼬질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또 쓰는 거죠. 이걸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기본서 한 번 더 보고 법조문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자료 다시 한 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크게 너무 스트레스 안 받게 회독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더 저한테 많이 유효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기본적인 논점을 보완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나 개별 스터디에 오셔가지고 개별 스터디나 아니면은 매주 하는 스터디나 그다음에 뭐 기출 뭐 이런 거 할 때 여기서 이제 100분 동안 문제 푸는 훈련을 하셔야죠. 요때 이제 실전 같이 푸셔야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마주했을 때 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모두가 당황할 때 조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하나 더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론하고 법규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기본적인 정의, 특히 조문 이거를 정리를 꼭 여기 같이 해주세요. 이거는 저는 아예 그냥 한번 암기하듯이 아예 그거를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랑 같이 개별 스터디하는 평가사님하고 그때 같이 이제 수험생일 때 10분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워가지고 여기 다 쓰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문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보상법 오늘은 1조부터 뭐 몇 조까지 이거를 해서 그거를 외웠거든요. 제 1조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거 있잖아요. 이걸 외웠어요. 저는 이걸 쭉 외우고 특히 토지보상법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67조 뭐 70조 이런 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이하로 물론 이 앞쪽은 법규랑 연결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외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매번 빈 종이에다가 외우는 거를 내가 어디까지 얼마나 외웠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서 해야 이게 암기력이 쫙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정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 문자를 따서 외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손에 조그만한 메모지를 저는 사실 이렇게 각 잡고 뭐 쓰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때 이제 조그만한 종이 하나 해서 저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집 오갈 때 이 정의를 두 문자 외운 거를 항상 외우고 다녔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혼자서 계속 막 그걸 되뇌이다 보면은 이 정의부터가 실무나 이론이나 법규 모두 다 해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브리타가 나올 때 실무 같은 경우에는 브리타가 나올 때 뭐뭐의 개념, 뭐뭐의 정의, 뭐뭐의 의 뭐 이런 식으로라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같이 옆에 당연히 조문도 딸려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얘가 이제 기본적인 거거든요. 제일 코어 알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토대로 실무 기준하고 해설서 내용. 저는 해설서를 아예 서브를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두껍기도 하고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A5짜리로 스프링 제본을 해서 제가 제 말로 옮겨 썼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편하게 읽을 수 있게 편하도록 좀 그거를 하면서 하니까 그걸 옮겨 적는 중에도 당연히 회독수가 자연스럽게 늘고 그다음에 조문 하나 더 보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아, 그 문제가 이 해설서하고 관련된 거구나라는 걸 한번 다시 고민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외워지거든요. 전 좀 너무 스트레스 안 받게 외우고 방향으로 좀 추구를 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더 답안이 완성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스터디 때 그렇게 막 항상 상위권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뭐 그렇게 항상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대신 실무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별로 득점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학원을 다녔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최고 답안을 예시로 보여준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문제 최고 답안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놓으신 거에 가끔 들어가는 정도? 근데 이제 그거죠. 전체적인 완성도는 애매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수는 거기에 이제 A4 이렇게 넘기는 데여가지고 제일 높이 올라간 쪽이 한 여기 한 22? 요 정도까지는 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다음 장 넘어가가지고 저 아래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하나라도 안 쓰면 바로 그 주는 등수가 내려가 버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완성시킨 답안에서 얼마나 완성도가 있었는지는 매주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최고 답안에 글씨 되게 못 쓴 애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저거든요. 그러면 가끔 그게 기분 좋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주 훈련을 한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내용과 100분 안에 문제 풀이하는 능력, 그다음에 복기하시는 거, 요거까지 쫙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실무 점수는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부 방법에 관련한 거는 요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이따가 2시부터 저희 기출문제 특강이 있으니까 100분 동안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만약에 조금 완성시키는 게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내가 어제 300분 동안 문제 풀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문제 100분 푸는 거 좀 힘들다 싶으시면은 적어도 기본 목차 잡아보시고 자료를 이 목차에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것 정도만 한번 스캐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